정우가, 나 오늘 늦어. 미역국은 내일 먹자. 그 말이 제 생일날 남편 민수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사라진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국그릇 옆에 꽂아둔 초는 이미 꺼져 있었고 촛농만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문은 쾅 닫히며 차가운 공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식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3시간 전 저는 이 식탁에 미역국을 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가 좋아하는 전복도 넣었어. 혼잣말을 하며 설렜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준비했습니다. 작은 거였지만 초 5개를 꽂았습니다. 나이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은 식었고 초는 녹아내렸고 케이크의 크림은 흐물흐물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떴습니다. 낯선 이름. 혜진. 오늘도 기다릴게요. 민수 오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혹시 다른 민수일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에는 제가 아는 그 얼굴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민수. 제가 본 적 없는 그런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제 생일은 그의 사랑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요즘 아침은 고요합니다. 찻잔에서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마당의 국화가 고개를 들고 아침 햇살이 조용히 커튼을 밀어냅니다. 민수와 함께 살던 집은 이미 팔았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작은 원룸, 조용한 골목,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하루들. 이곳엔 민수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앉던 소파도, 그가 입던 옷도, 그가 쓰던 물건도 없습니다. 저는 모두 버렸습니다. 아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숨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가 미소 짓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처음 만난 날 회사 복사기 앞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신입사원이었고 그는 3년차 선배였습니다. 커피를 들고 복사를 하려는데 용지가 걸렸습니다. 당황하던 저에게 그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가 제 커피잔을 들어줬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울 텐데.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나를 지켜줄 거야.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복사기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구내식당에서. 그는 늘 먼저 인사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세요? 커피 마실래요?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1년 뒤 그가 고백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답던 밤이었습니다. 정옥 씨, 저랑 사귈래요?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저는 평생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가 출근 전마다 저는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생일이 아니어도 명절이 아니어도 매일. 그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정옥이 손맛이야. 그 말 한마디로 저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웃음 하나로 세상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언제부턴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 어쩌면 저는 일부러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식탁 건너편에서 휴대폰만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을 때, 대답이 짧아졌을 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피곤하겠지. 회사 일이 많겠지. 요즘 경기도 안 좋다던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생일날. 그는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회의가 길어졌어.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엔 일주일에 4~5번이 되었습니다. 열흘 뒤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냉장고 속엔 식은 반찬들이 쌓여갔습니다. 뚜껑을 열 때마다 김치통, 나물통, 국그릇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은 음식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았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가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밥,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그는 급하게 먹고 나갔습니다. 잘 먹었어.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엔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 고등어구이, 된장찌개, 나물 3가지. 하지만 그는 대부분 먹지 않았습니다. 먹고 왔어. 그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그는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 웃는 얼굴.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사 일 많았어? 응. 저녁은 먹고 왔어? 먹었어. 어디서? 회사 근처. 누구랑? 거래처 사람들이랑.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질까봐, 제가 귀찮은 사람이 될까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영화 볼까? 바빠. 그럼 다음 주는? 모르겠어. 일정 봐야 해. 그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고요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등에 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을 거뒀습니다. 하루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도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가 쓰는 건 둥근 도장인데 이건 네모난 회사용이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을까? 옆에는 복사된 서류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펼쳤습니다. 민수 앤드 혜진 부동산 계약서 사본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혜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기억났습니다. 한 달 전 그의 휴대폰에서 본 이름. 카톡 알림. 혜진. 그때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함께 집을 산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다시 접어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질까봐, 싸움이 날까봐 저조차 제 감정을 숨겼습니다. 밥 먹었어? 응, 먹었어. 그래.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그날도 식탁 위엔 식은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초를 다시 켰습니다. 생일은 이미 지났지만 혹시 그가 기억할까 싶어서, 혹시 미안하다고 말할까 싶어서, 혹시 그가 돌아올까 싶어서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봤습니다. 기름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전복도 식었습니다. 미역도 불어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코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눈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또 미역국이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생일이었잖아. 그래서 생일, 그게 언제였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어제였어. 어제? 아, 맞다. 미안. 그는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야. 왜?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배불러. 먹고 왔어.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맨날 그게 그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역국, 미역국, 미역국. 질리지도 않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나는 그냥 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해. 언제? 예전에 넌 맨날 맛있다고. 그건 예전이야. 이젠 아니야.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뭐야? 기름 다 굳었잖아. 그는 테이블 위에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초가 넘어졌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바닥엔 미역과 전복, 그릇 조각들이 흩어졌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그만 좀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진짜. 매일 똑같은 얘기,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얼굴. 그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나가. 민수야. 혼자 있고 싶어. 좀.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깨진 그릇 조각을 주웠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에 베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지 몰랐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었고
심장이 아팠습니다. 조용히 초가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국물, 미역, 전복, 그릇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밴드를 붙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빛, 무너진 어깨. 괜찮아. 내일이면 괜찮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저는 그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모든 것을. 서랍 깊숙이 여행용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작은 하드 케이스, 검은색. 저는 천천히 끌어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쉽게 풀렸습니다.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찰칵 열렸습니다. 안에는 여자의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분홍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하고 낯선 냄새. 저는 그 스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비싼 것 같았습니다. 그 밑에는 와인잔 2개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저와 와인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난 와인 안 좋아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보석함. 저는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금. 펜던트에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 혜진.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 목걸이를 바라봤습니다. 캐리어 안쪽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확인서, 레스토랑 예약 확인서, 그리고 항공권. 민수 앤드 혜진 파리행 10월 22일 출국제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출장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저는 그 항공권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비즈니스석, 왕복, 일주일, 호텔은 5성급, 에펠탑이 보이는 스위트룸. 모든 장면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식은 미역국, 닫힌 문, 꺼진 초, 늦은 귀가, 차가운 눈빛, 휴대폰 속 메시지들, 부동산 계약서.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이별의 징조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야. 제 목소리는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응? 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사랑이었니?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시는 참지 않겠다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고. 눈물이 마른 자리에서 냉정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메마르고 무너진 얼굴.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뺨엔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하나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 사업 문서, 부동산 등기부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금 회피용이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출처는 그의 회사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도 확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강남 30평. 시세로는 15억. 저는 그 집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저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동네 법률사무소. 작은 곳이었지만 리뷰가 좋았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계좌, 등기부, 항공권, 메시지 캡처. 변호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분할 대상입니다. 게다가 부정행위 증거까지 있으니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만 더 확보하세요. 어떤 증거요? 통화 녹음, 메시지 백업, 사진, 영상. 가능한 모든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영어를 배웠습니다. 유튜브 강의, 온라인 수업, 회화 앱.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낮엔 재산 정리를 준비했습니다.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계약서, 세금 신고서. 모든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밤엔 제 삶의 기록을 썼습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늦게 들어온 날짜. 거짓말한 내용. 차가웠던 말들. 깨진 그릇. 식은 미역국.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자세는 더 고다졌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 립스틱, 아이라이너. 오랜만이었습니다. 머리를 묶었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셔츠, 회색 바지. 단정하게.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너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널 지켜보는 게 아니라 너를 끝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늘 그랬듯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정호가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는 이상한 듯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화장했어? 그냥요.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혜진과의 대화. 수백 개였습니다. 저는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캡처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고 싶어요. 나도 곧 만나. 정옥 씨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미안해요. 제가 사이를 갈라놓은 것 같아서. 아니야. 원래 끝이었어.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모두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혜진. 매일 밤 10시. 통화 시간은 1시간 이상. 제가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첩도 열었습니다. 제가 없는 사진들. 혜진과 함께 있는 민수. 웃고 있는 민수. 행복한 민수.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호텔 로비에서, 바닷가에서 모두 저장했습니다. 샤워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등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등이었습니다. 민수야. 응. 사랑해. 응. 그는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한 달 뒤 그가 돌아왔습니다. 파리에서였습니다. 아니, 파리에 가려다 실패한 뒤였습니다. 혜진이 그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혜진 씨가 민수 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재산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파리 냄새가 묻은 코트를 입고 익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호가, 나 잠깐만 재워줘. 혜진이랑은 끝났어.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집 안엔 변호사와 집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수 씨, 이 집은 이제 한정옥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재산 분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정호가, 이게 뭐야? 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지우는 동안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무슨 소리야? 제 명의로 된 계좌 알죠? 제 도장으로 산 아파트도 알고요. 모두 증거로 제출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혜진 씨와의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항공권, 호텔 예약 내역 모두 제출했습니다. 정호가, 이혼 조정이 끝났어요. 재산은 6대 4로 분할. 위자료는 5천만 원. 이 집은 제가 갖고 강남 아파트는 매각 후 분할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 회사 명의로 부정 계좌를 만든 건 횡령입니다. 고소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아세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탁자 위엔 식은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준비한 거였습니다. 그릇 옆엔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게
저는 유리잔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이건 당신 마지막 저녁이에요. 저는 그에게 그릇을 밀어줬습니다. 식은 게 어울릴 거예요. 그는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호가 미안해.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없어요. 제발. 나가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짐은 내일 보내드릴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호가. 안녕히 가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습니다. 체인까지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닫힌 문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닫혔습니다. 변호사와 집주인이 떠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집, 텅 빈 거실, 식탁 위에 식은 미역국. 저는 그 그릇을 들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갔습니다.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국물이 하수구로 흘러갔습니다. 미역이 걸렸습니다. 저는 젓가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릇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 제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끝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래, 길게, 크게.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바닷가 마을에서 삽니다. 강릉. 작은 어촌 마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방 하나, 거실 하나, 부엌 하나. 충분합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뜹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입니다. 수평선이 펼쳐집니다. 햇살이 커튼을 밀어내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립니다. 부엌에선 다시 미역국 냄새가 퍼집니다. 이번엔 저를 위한 국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릇을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뜨겁고 따뜻하고 살아있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미역도 적당히 불었습니다. 전복도 신선했습니다. 맛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식지 않게. 내 인생도 이제 따뜻하게. 창밖으로 바다가 보입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릅니다. 물결이 반짝입니다. 갈매기가 옵니다. 어부들이 배를 끌고 나갑니다. 아이들이 모래사장을 뜁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아침을 먹습니다. 천천히, 혼자, 평화롭게. 이곳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서울에서 3시간 거리. 혼자 사는 집. 조용한 동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합니다. 아니, 편안합니다.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이름은 따뜻한 국.
바닷가 골목 끝에 있습니다. 파란 간판, 나무 문, 5개의 테이블. 메뉴는 간단합니다. 미역국, 커피, 차, 토스트. 그게 전부입니다. 손님들은 말합니다. 여기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식지 않게 드세요.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한두 명. 그것도 커피만 마시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미역국을 주문하셨습니다. 한 그릇 다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네. 옛날 우리 엄마 손맛 같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여기 국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뒤엔 손님이 10명이 되었습니다. 2달 뒤엔 20명. 지금은 하루에 30명쯤 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장을 봅니다. 시장에 갑니다. 미역, 전복, 쌀, 채소. 신선한 것들을 고릅니다. 카페로 돌아와 국을 끓입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불을 조절하고 간을 맞추고 맛을 봅니다. 9시에 문을 엽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나눕니다. 주문을 받습니다. 국을 내줍니다. 손님들은 조용히 먹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바라보며 천천히 숟가락을 뜹니다. 첫 입을 먹고 눈을 감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행복합니다. 오후엔 손님이 뜸해집니다. 저는 책을 읽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가끔 산책을 나갑니다. 바닷가를 걷습니다. 모래를 밟습니다.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바람을 맞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다시 카페로 돌아옵니다. 문을 닫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합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먹습니다. 간단하게 밥, 국, 반찬 하나. TV를 봅니다. 드라마나 예능, 가끔 뉴스. 그러다 졸립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책을 읽다가 잠듭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상이 좋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잘 안 되고 있다고. 관심 없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끔 서울 친구들이 전화합니다. 정호가 잘 지내? 응, 잘 지내. 거기서 뭐 해? 카페 해. 미역국 팔아. 미역국? 카페에서? 응. 맛있어. 언제 한번 놀러 갈게. 그래 와.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곳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과거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카페 사장님입니다. 미역국 잘 끓이는 사람, 친절한 사람, 조용한 사람.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짐도 참음도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삽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책을 읽고 바다를 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를 사랑합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저는 조용히 일기를 펼쳤습니다. 한정옥, 46세. 새로운 봄. 첫 줄을 쓰고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그제야 진짜 봄이 왔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배신으로 끝났지만 인생은 용기로 다시 시작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초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바람을 막았습니다. 촛불은 다시 똑바로 섰습니다. 닫혔던 문은 이제 열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제 새로운 봄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합니다. 따뜻한 국, 바닷가 골목 끝에 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젊은 연인, 혼자 온 여행자. 모두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여기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식지 않게 드세요.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눈이 부서 있었습니다. 미역국 하나 주세요. 저는 국을 끓여내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두 입.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건너편에. 힘든 일 있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울어도 돼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당신을 위한 결정을요.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국이 식었습니다. 저는 다시 데워왔습니다. 드세요. 식지 않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난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